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 중 단 한 명도 혈관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같은 병으로 3명이 먼저 갔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염라대왕에게서조차 아직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말입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박 영감이 쓰러졌습니다. 나이는 71, 재산은 논밭이 25 맞이기요. 쌀독은 1년 내내 넘쳐 흘렀습니다. 하인만 해도 5이요.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박 영감은 저녁상을 받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시오? 하인이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영감의 입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풍이다. 풍이야.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도 포기한 몸. 마을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소. 이미 혈맥이 막혀 기운이 돌지 않소. 그날 밤부터 수의를 준비했습니다. 관을 들였습니다. 박 영감의 부인은 곡소리를 냈고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새벽, 관 속에 박 영감을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고 뚜껑을 덮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흠!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귀신이다. 하인 하나가 사랑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친척 중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감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관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영감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흘 전보다 더 맑은 눈으로. 관에서 나온 박 영감은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미음도 죽도 거부했습니다. 오직 물만.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박 영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염라대왕을 보았소. 친척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승길을 가는데 커다란 문이 있었소. 문 앞에 키가 한 길도 넘는 사내가 서 있더군. 그자가 나를 보고 웃었소. 내 차례다. 들어가거라. 그래서 들어가려는데 안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소. 잠깐. 문 뒤에서 나온 건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소. 얼굴은 안 보였소. 다만 목소리만 들렸소. 박 영감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 피 속에 기름이 너무 차서 지옥불에도 안 붙는다. 다시 가라. 그리고 나는 눈을 떴소.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이 나를 거부했소.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 후 보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박 영감은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박 영감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하인도 몰랐습니다. 그저 동이 트기 전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 돌아왔습니다. 얼굴빛은 전보다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 박 영감의 조카가 수상쩍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양반 죽다 살아났다더니 혼자만 뭘 먹는 게 분명해. 산삼이라도 캐러 가는 거 아니겠소? 아니면 산속에 금괴라도 숨겨뒀나?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 영감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카 둘이 박 영감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새벽 4시. 박 영감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저 양반 풍으로 쓰러진 게 맞나? 조카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놓치면 안 돼. 1시경쯤 올라갔을 때 박 영감은 멈췄습니다. 계곡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영감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걸 펼치더니 바위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그 위에 부었습니다.
조카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 영감은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돌로 만든 솥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 물을 붓고 주머니 속 무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빛이 변했습니다. 붉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물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그 물을 식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산다. 조카 둘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피 아니야? 설마 사람 피를. 아니야, 약초일 거야. 분명 비싼 약초야.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박 영감이 마시는 그 물의 색깔이, 그리고 그가 눈을 감고 있는 표정이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박 영감이 산에서 피를 마신대.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래. 무슨 약초를 달인대. 아니야. 염라대왕한테 받은 비법이래. 마을 사람들은 박 영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 매일 새벽 산에 가는 사람, 붉은 물을 마시는 사람. 하지만 누구도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박 영감이 쓰러지기 전 같은 병으로 세 사람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첫 번째는 대장장이 김서방이었습니다. 쇠를 두드리다 쓰러져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는 주막집 주인 이 씨였습니다. 손님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말이 꼬이더니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모두 같은 병이었습니다. 풍, 중풍. 그리고 셋 다 돈은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피 속이 썩으면 끝인걸. 마을 할머니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박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산에서 무엇을 마시는지 궁금하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야기하겠소. 내가 왜 살아났는지. 내가 쓰러지기 나흘 전이었소. 박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산에 갔소. 그땐 약초를 캐러 간 게 아니었소. 그저 답답해서 걷고 싶어서 간 거였소. 그런데 산 중턱쯤에서 한 노인을 만났소. 키는 작았소. 하지만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소. 마치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소. 노인이 나를 보더니 말했소. 자네 혈관은 썩은 갯벌이야. 박 영감은 그 말을 천천히 다시 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갯벌 말이야. 그 안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 그걸 씻지 않으면 자네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거야. 나는 화가 났소. 무슨 헛소리요? 하고 소리쳤소. 그런데 노인은 웃지도 않고 말했소. 나흘 뒤 자네는 쓰러질 거야. 그때 기억해. 내 말을. 그리고 정말로 나흘 뒤 나는 쓰러졌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을 때 나는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소. 그리고 염라대왕의 말도 떠올랐소. 내 피 속에 기름이 너무 많다. 그때 깨달았소. 노인의 말이 맞았다는 걸. 관에서 나온 뒤 나는 다시 산에 갔소. 그리고 그 노인을 찾았소. 닷새를 헤맸소.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자리에 그 노인이 서 있었소. 노인은 말했소. 살아 돌아왔구나. 그럼 이제 살 방법을 가르쳐 주지.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소. 빨간 껍질이었소. 말랐고 얇았고 바스러질 것 같았소.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소. 노인이 대답했소. 이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의 껍질이야. 사람들은 이걸 버리지. 하지만 이 안에 내 피 속을 씻어낼 힘이 들어있어. 무슨 껍질이요? 양파 껍질이야. 양파 껍질이요? 마을 사람 하나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양파 껍질.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지 못했소.
양파 껍질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노인은 말했어. 사람들은 속만 먹고 껍질은 버려. 하지만 진짜 약은 껍질 속에 있어. 피 속의 기름때를 긁어내는 빗자루가 바로 이 껍질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노인은 내게 비유를 들어줬어. 자네 혈관은 오래된 가마솥 같아. 기름때가 가득 껴서 물이 제대로 끓지도 않지. 그걸 닦지 않으면 결국 가마솥은 터지고 말아. 또 이렇게도 말했어. 자네 혈관은 막힌 배수로야. 쓰레기가 쌓여서 물이 흐르지 않아. 그걸 뚫지 않으면 결국 넘쳐서 집이 물에 잠기지. 그래서 나는 물었어. 어떻게 다리면 돼요? 노인은 대답했어. 아무 물에나 끓이면 안 돼. 불 조절을 잘못하면 독이 돼. 그리고 혼자만 쓰면 안 돼. 세 가지를 함께 써야 해. 세 가지요? 첫째는 지금 말한 붉은 껍질. 둘째는 붉은 열매. 셋째는 매운 뿌리. 박 영감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확한 이름과 비율은 아직 말할 수 없소.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시오? 아직 때가 아니오.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아무렇게나 끓여 먹으면 안 돼요. 제대로 보여줘야 하오. 박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뭔지 아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혈관은 피길이요. 온몸에 피를 보내는 길이요.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소? 죽지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맞소. 죽소. 그것도 한순간에. 박 영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소. 밥 잘 먹는 사람도 많소. 하지만 핏길이 막히면 다 소용없소. 나도 그랬소. 돈은 많았소. 밥도 잘 먹었소. 하지만 피 속에 기름이 쌓이는 줄도 몰랐소. 기름이 뭐냐고요? 박 영감이 물었습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떡에 들어가는 기름, 전에 쓰는 기름. 그게 다 피 속에 쌓이요. 처음엔 얇게 쌓이요. 그 다음엔 두껍게. 그 다음엔 딱딱하게. 그리고 마지막엔 핏길을 막아버리요. 그게 바로 풍이요. 노인은 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이 붉은 물을 매일 새벽에 마셔. 한 달이 지나면 내 피 속이 맑아질 거야. 석 달이 지나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6달이 지나면 내가 젊은이보다 더 힘이 셀 거야. 하지만 명심해. 이건 약이 아니야. 습관이야. 매일 마셔야 해. 하루라도 걸으면 안 돼. 박 영감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산에 가는 거요. 그리고 그 붉은 물을 마시는 거요.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젊은 장정 셋이 박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무슨 소문? 영감님이 산에서 뭘 마시고 젊어지셨다는 소문이요. 박 영감은 웃었습니다. 젊어지긴. 그냥 안 쓰러질 뿐이요. 그럼 증명을 해보시죠. 젊은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랑 시합을 하시죠. 나무배기 시합이요. 나무배기? 예. 뒷산에 베어야 할 나무가 10그루 있습니다. 우리 셋이 5그루, 영감님이 5그루. 누가 먼저 베는지 겨루는 겁니다. 만약 영감님이 이기시면 저희가 영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면 그냥 허풍이었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박 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보지.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뒷산에 모였습니다. 나무 10그루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굵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젊은이 셋은 도끼를 들었습니다. 박 영감도 도끼를 들었습니다. 시작.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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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은 빠르게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나무가 빠르게 잘려나갔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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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영감도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나무가 깊이 파였습니다. 하나 끝. 젊은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박 영감은 아직 반도 자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젊은이가 빠르네. 영감님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둘 끝, 셋 끝. 젊은이들은 계속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박 영감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네 끝. 젊은이들이 네 번째 나무를 베어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휴, 잠깐만. 한 명이 도끼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는데. 알아. 그냥 좀 쉬자. 그때 박 영감이 세 번째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세 개. 박 영감은 말했습니다. 숨은 여전히 고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무로 갔습니다. 탕, 탕, 탕. 젊은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 양반 안 지치나? 우리가 먼저 끝내야 해. 어서. 젊은이들이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무거웠습니다. 탕, 탕. 박 영감은 변함없었습니다. 탕, 탕, 탕. 네 개. 박 영감이 네 번째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겨우 다섯 번째 나무를 반쯤 잘랐습니다. 다섯 개. 박 영감이 마지막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현저히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젊은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25인데 영감님은 70이 넘으셨는데. 박 영감은 웃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오. 핏길이 문제지. 여러분은 힘은 세오. 하지만 핏길이 막혀 있어. 그래서 금방 지치는 거요. 나는 힘은 약하오. 하지만 핏길이 막소. 그래서 안 지치는 거요. 박 영감은 도끼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쓰러지지 않는 몸이 진짜 복이요. 100살을 살아도 누워서 산다면 무슨 소용이요? 70을 살아도 걷고 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는 거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영감. 은마을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약속했어. 때가 되면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지금이 그때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세 가지는 이거요.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첫째, 양파 껍질. 겉에 있는 마른 껍질 말이요. 사람들은 버리지만 그 안에 피 속 기름을 긁어내는 힘이 있어. 둘째, 대추. 붉은 열매요. 이건 피를 보하고 기운을 돋우오. 셋째, 생강. 매운 뿌리요. 이건 막힌 것을 뚫고 몸을 따뜻하게 하오. 정확한 방법. 이제 정확한 방법을 말하겠소. 박 영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 5사발을 준비하시오. 양파 껍질은 한 줌. 대추는 10개. 생강은 엄지손가락만 한 것 하나. 솥에 물을 붓고 세 가지를 모두 넣으시오. 처음엔 센 불로 끓이시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시오. 1식경 동안 천천히 달이시오.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그럼 물이 붉어지오. 그 붉은 물을 식혀서 마시시오. 명심하시오. 박 영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타서 쓰오. 너무 약하게 하면 약효가 안 나오. 그리고 매일 마셔야 하오. 하루 걸러 마시면 소용없소. 아침 일찍 배가 빌 때 마시는 게 가장 좋소. 박 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짐이 되오. 하지만 피 속 기름은 쌓이면 죽음이 되오. 나는 평생 돈 모으는 데만 신경 썼소. 밥도 잘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소. 하지만 내 피 속이 썩어가는 줄은 몰랐소. 여러분은 나처럼 하지 마시오. 돈 쌓아두면 뭐하오. 혈관에 기름 쌓이면 끝인 것을. 박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오.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소. 약을 주긴 하지만 살아남는 법은 안 가르쳐 주오. 하지만 옛사람들은 알고 있었소.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방법을 잊지 마시오. 핏기를 맑게 하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붉은 물을 마시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핏길에서 나온다는 것을. 박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부인도 그 물을 드십니까? 그렇소. 그런데 부인 얼굴이 요즘 더 좋아 보이던데요. 주름도 펴진 것 같고. 박 영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요. 다른 이야기요? 부인은 붉은 물이 아니라 하얀 가루를 먹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얀 가루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소. 돈은 쌓아두면 짐이 되지만 피 속 기름은 쌓이면 죽음이 된다.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핏기를 맑게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당신의 다짐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 함께 박영감처럼 팔팔하게 삽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박영감의 부인이 먹고 눈과 주름이 펴졌다는 하얀 가루.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루를 먹은 마을 여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채널은 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옛사람들이 살아남은 방식을 기록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